선생님은 또 수학 교육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볼 때도 초등학교하고 또 중학교 사이에는 또 갭이 있잖아요. 특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초등학교에서 뭘 배우고 오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네.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그 교육과정 자체는 알지만 초등학교 교과서를 잘 들여다보질 않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교과서를 잘 들여다보지 않고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교과서를 잘 보고 이전에 이걸 갖고 왔으니까 중학교에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야겠구나. 그 이런 연결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옛날 책이긴 한데 그런 책도 썼었어요. 그 중학교 수학 별거 아니야. 진짜요? 네, 왜 나는 모르지? 근데 그게 이제 옛날 교육과정이긴 한데 네네.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6학년 겨울방학 정도 되는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을 때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운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해서 각 사례를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좀 좋은 책이 있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가단계 나단계 옛날 책이어가지고 좀 개정을 하기는 해야지 돼요. 그래도 옛날 책이라도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출판이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요즘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솔직히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크게 달라지는 건 문자가 들어간다, 음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곱셈기호가 생략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애들은 완전 별천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초등학교 때 거에서 하나 더 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추상화가 되고 조금 더 일반화가 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수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자연수를 많이 연습을 했고 분수를도 많이 연습하고 소수를도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수들을 그냥 A라고 한다. 그렇게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낯선 건 아닌 거고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중학교 수학에서는 단위가 별로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런 거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훨씬 쉽다고 볼 수도 있죠.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점점 이제 점점 더 일반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원 자체의 반지름이 몇 센티미터고 원 자체의 넓이가 얼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하고 지름하고 또 원의 반지름하고 원의 둘레하고 원의 반지름하고 원의 넓이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다.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이 없이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 구체적인 치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관계를 알려면 그 치수를 갖고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중학교에 와서는 그냥 수식화해서 하면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나눗셈의 의미도 우리가 처음에 애들한테 가르칠 때나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서에서도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함제냐 등분제냐 이걸 또 애들이 구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중학교에서는 또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상관이 없죠. A 곱하기 B가 C가 된다. 그러면 B 나누기 C가 A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황은 왜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강조를 하냐면 일단 학생들의 현실에서 출발을 하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이게 포함된 상황인지 등분된 상황인지 이게 그릇의 개수를 구하는 건지 한 그릇에 들어있는 과일의 개수를 구하는 건지를 보는데 그런 구체를 떠나게 되죠. 중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런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관계를 더 보게 되니까 너무 그런 걸 강조를 하면 초등학교에서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좀 힘들어지죠. 그 의미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탈배경화, 탈개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배경화, 탈개인화. 그러니까 개인화, 배경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자체를 나한테 밀접하게 나하고 이제 늘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좀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인화한다고 하고 근데 그게 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만 특수한 게 아니고 보편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만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탈개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이제 뭐 일반화, 추상화 뭐 그런 식으로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고등학교까지 학습을 생각을 하면 너무 그 개인화, 배경화를 많이 하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학년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전혀 안 주고 그냥 이거 알고리즘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되죠. 그 학년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가를 보면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와야겠다. 빠져나올 시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덜 강조하면서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계속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너무 거기 안착을 해버리니까. 그거가 아니면은 수학이 아닌 게 아닌 게 돼버리고. 되는 그래서 거구나. 우리가 그런 뭐 스토리텔링이나 그 다음에 뭐 교구나 이런 걸 할 때도 너무 그 구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체화된 어떤 모형이나 그런 게 없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벗어나는 것을 이제 강조가 아니라 그런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전에는 학생들이 항상 어떤 그 분수의 계산을 했을 때 네네. 기하 분수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보니까 네. 기하분수하고 괄호하고 그 기하분수 아닌 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던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선행학습도 하고 약간 네네네.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 전에 기하분수란 말이 없어도 당연히 기하분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암묵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하분수가 아닌 것도 그걸 정답으로 하자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선생님 이거 크기가 같은 분수라며요. 6분의 4랑 3분이랑 크기가 같다면서 왜 약분 안 하면 틀려요?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을 그렇죠. 하신다는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학생들이 뭐 혼란을 겪는데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수학도 그렇지만 네. 진리가 뭐 절대적인 진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학의 기호라든지 네네. 뭐 그런 법칙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지식보다는 좀 더디게 바뀌긴 하지만 특히 뭐 기호나 약속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런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나 그랬을 때, 이걸 다 오답으로 했을 때 좀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죠. 네. 신기하다. 왜냐면은 옛날에 그 국어에 짜장면 있었죠. 짜장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되게 이상했는데 그리고 또 몇 년 있다 다시 짜장면을 인정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자장면을 안 쓰고 짜장면을 쓰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한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학에서도 그렇죠. 그렇다는 네, 거구나. 수학에서도 기호나 뭐 용어나 그런 것들도 바뀔 수 있죠. 네. 용어도 우리가 지금 뭐 그 배우는 용어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용어는 아니고 이제 시대를 반영을 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그 교과서를 볼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배웠었던 게 영원히 남는데 네. 그 교과서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졸업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맞아요.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계속 교육과정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심지어는 교과서에 요즘에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뭐 몇 차 교육과정이다 하고 바뀌는 것보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한쪽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잘못 나왔나 그랬는데 그것만 그렇게 바뀔 때도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수시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수시 계정. 옛날에는 10년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 10년 네네. 주기로 바뀌었는데 그 10년이면 굉장히 많은 맞아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시 계정 그래서 해마다 좀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신기하다.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항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딱 있어야지 계속 바뀌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근데 사회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자리에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그 탈개인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람의 성장 과정하고도 되게 연관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른들 왜 보면 애들 사춘기 한다고 막 짜증내시는데 사실 사춘기 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로 애들이 성장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다 초등학교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개인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는 그런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게 이제 초등학교 8살, 9살 막 이런 때 시작이 된다면 탈개인화가 벌써 5학년 정도만 돼도 애들이 그걸 객관화하는 눈이 생기거든요.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교과서 안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다, 그죠? 네.